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신범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다음은 후보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이평수 이사장 후보 소개합니다. 이사장 서울은 강도 정건영 서정강 후보입니다. 기호 2번 양전 이사장 후보 소개드립니다. 부이사장 후보 김남수 김경환 강정길 위원장께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추운 날씨, 불편한 교통, 먼 거리를 불구하고 협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대전에서 개최한 제2차 합동 토론회는 많은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선거 때와는 달리 진지하고 차분한 가운데 후보들의 협회 발전을 위한 계획과 비전을 검증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협은 분명 이렇게 성숙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협은 계속 발전을 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도 내실 있게 진행되어서 각 후보들의 능력을 검증하는 뜻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2차 토론의 공식 주제인 각 후보의 공약과 비전, 그리고 지난번 토론회 시 시간 문제로 미루어진 심사 관련 사항으로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가 회원 여러분께 훌륭한 후보 선택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거에 대한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는 우리 협회의 내일을 위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어떤 선거든 그 구성원들이 많이 참여함으로써 그 성과와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님들 모두가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빠짐없이 투표함으로써 우리 사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저도 이번 선거관리위원장직을 제 사진생의 사협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우리 전국의 선거위원님들과 함께 공정하고 모범적인 선거관리를 통하여 예술단체로서의 사협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우리 사회의 발전과 함께 회원님들 모두에게 더욱 뜻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터는 조건수 부위원장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7대 사협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한 토론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많은 회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3년간 사협의 운영을 담당하실 새 집행부의 생각과 정책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방향 제시를 위하여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후보님들의 정책과 대책을 경청하시고 판단하시어 올바른 선택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후보님께서는 대전에서 한번 훈련을 하셔서 익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방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론회는 두 분 후보의 모두 발언을 약 5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3분 이내에 답변해 주시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는 양 후보 간에 교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충 질문은 2분간 질문하시고 3분 이내에 답변해 주시고 그 부분이 미진하다고 생각하실 때는 추가 질문으로 1분 정도씩 질문해 주시고 2분 이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지와는 다르게 부이사장님 후보께서도 답변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횟수는 대략 1, 2회를 넘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프로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이 토론 중이라든가 또 혹은
양측 후보에게 묻고 싶은 말씀이 계신다면 저희 선관위에서 준비한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양식에 본인의 성명을 밝히시고 지혜지구를 명기하셔서 또 의견을 하시면 선관위원회에서 선정된 것들에 대해서 양측 후보에 한 2가지 정도씩을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점 양해를 하시고 끝으로 마무리 발언을 양측 후보에 3분 이내에 맞춰주시고 본 토론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진행 순서대로 진행을 해갈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원만한 토론이 진행되고 두 분 후보님들이 가지고 있는 소신과 정책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대전서 했던 반대의 순서로 오늘은 2번 후보 양지연 후보님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지금까지 해오는 죄송합니다. 우리 신부이사장님 계셔서 제가 좀 어려가지고 실수했습니다. 워낙 잘하시는 분이 계셔서. 모두 발언 드리겠습니다. 2번 양지연 후보님부터.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께 저 양지연과 김난수, 김덕태, 김경환, 이수연 네 부이사장 함께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낙천적 성격과 노력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의 용산중고등학교를 거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에서 디지털 사진 석사를 받았습니다. ROTC 12기 통역장교로 전역한 후에는 LG 상사에 들어가서 15년 동안 월급쟁이를 했습니다. 그 당시 LG 상사의 초대 오사카 지점장을 역임했고 그 이후에 주식회사 세월통상이라는 무역회사를 창업해서 약 21년 동안 CEO로서 활동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그들의 자리는 결코 밀실 거래나 이면 계약에 의해 사업하는 이권 추구의 자리가 아니라 봉사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3년마다 치르는 이 선거가 온갖 잡음의 온상이 된다는 현실에 저는 경악과 함께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심했습니다. 절대 나는 자리를 팔지 않겠다. 절대 권력을 이용하여 부조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 선거를 내 개인 비용으로 떳떳하게 치러서 그 누구에게도 약점이 잡히지 않는 깨끗한 이사장이 되겠다라고 말입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가족 여러분, 우리 협회가 최근 몇 년간 사회적 지탄으로 만신차이가 된 것도 모자라 내부적으로는 줄소송에 시달리고 경영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제 회원들 간의 분위기는 자주 하는 목소리, 불신, 포기, 패배의식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빨리 자랑스러운 사업으로 일으켜 세워야만 합니다. 저는 대기업에 근무했었고 또 개인 기업을 세워 일으켰던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제 몸에는 일생 동안 절약 정신과 창의적인 정신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이렇게 CEO 경영 마인드로 무장한 제 실력을 사역 경영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우선 서울시 지회를 무조건 즉각 설립하겠습니다. 회원증을 회원증 겸용 카드로 교체하여 경비를 절감하고 4억 8천만 원의 신규 수입을 창출하겠습니다. 예비 회원 제도를 창설해 약 10,000명의 새로운 예비 회원을 모집해 3억 4천만 원의 신규 수입을 창출하겠습니다. 사업 연구 발전 기금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중요 지출 계정별로 별도 관리 통장을 만들어 투명한 예산 관리를 하겠습니다. 참 여기서 최근에 이상한 얘기를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유경선 이사장님으로부터 이상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신이 발전기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으며 그 전의 소위 괴편지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괴편지의 내용 중 극히 일부만, 즉 발전기금 문제만을 거론하며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전에 먼저 온 괴편지는 익명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여
전국의 모든 회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 내용의 신빙성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있는 중에 현직 이사장님께서 그 중에서 일부 내용만을 발췌해 해명하는 편지를 보낸 사실 때문입니다. 그 편지의 형식도 제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 안 됩니다. 편지 겉봉에는 이완희 사무차장님의 이름이 되어 있고 속에 보니까 또 유경선 이사장님이 편지를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의 내용인 횡령권의 해명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못을 박으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합시다. 나무에 못을 박은 후 그 못을 빼더라도 그 못을 박은 행위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못을 박은 행위에 대한 법률 행위의 책임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횡령이 됐든 유용이 됐든 그것은 법적 해석에 따라 다르겠으나 어쨌든 그 범법 행위는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발전기구를 쓰는 순간의 불법 행위는 설사 나중에 갚더라도 그 불법 행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 한참 텔레비에 나오고 있죠. 뭐 대기업 총수가 회사 공급을 끌어써서 그 다음에 나중에 갚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반은 지금 공금횡령이라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나중에 갚았더라도 이미 그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옆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 9일 총회 회의 절차 문제로 인해 2012년 예결선이 법원의 판결로 무효화됐습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진 거죠. 우리 본부가 도대체 이렇게 기초적인 법률 지식도 없이 협회를 운영하니 온갖 송사에서 패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진작가 여러분, 이제 이 지긋지긋한 수렁에서 벗어납시다. 제대로 된 여러분 집행부를 세워주십시오. 저 양지현은 깨끗하고 힘있는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로지 회원만을 바라보고 찬란한 신나는 사회의 미래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는 2번으로 확실히 밀어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이평수 후보님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27대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 후보 기호 1번 이평수입니다. 협회 100년 미래와 회원,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는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회원 상호 간의 한합과 부정, 부패, 그리고 부조리를 바꾸려는 부단한 노력, 그리고 창조적 경영 마인드를 도입해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괴문서가 난무하고 협회 게시판에서 자행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막말과 불법 선거 운동으로 인하여 정책 대결의 장 그리고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27대 이사장 선거가 혼탁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선거는 우리 회원들의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로서 민주적 집행부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의 절차가 투명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면 새로 탄생하는 27대 집행부의 정통성이 결여되고 그런 결과는 3년이라는 27대 집행부의 임기 내내 올바른 협회 운영이 어려워지고 분란과 불신으로 점철될 것입니다.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하여 상대방을 모략하고 혼란하게 하고 세턴전에 해당하는 괴물사건은 이번 선거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재직을 걸고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법에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저 이평수의 소망과 포부는 아직도 우리 협회에 존재하는
우리 협회에 대한 대외적인 불신의 눈초리를 지우고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협회를 만드는 것이며, 그리고 회원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아름다운 협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혁과 비전을 바라는 많은 회원님들의 부름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저에게 부여된 소명을 결코 거부하지 않고 결연한 의지로 앞으로 협회의 앞날을 위해 한 걸음 그리고 한 걸음 굳건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첫째, 회원이 되는 중심이 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발각받은 구시대의 사연 문화를 타파하고 회원님들의 긍지와 혼익보호에 앞장설 것입니다. 아울러 수준 높은 전문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보다 발전적이고 선진적인 사진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협력적 창조 경영을 통해 협회의 재정적 안정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협회도 일관기관과 재계, 정계, 또 기업, 지자체와 함께 창조 경영으로 수익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순수 예술의 발전적 이래를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셋째, 대내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협회의 100년 미래의 비전을 열겠습니다. 내적으로는 내부의 인재를 발굴하고 외부의 역량 있는 인사를 영입하여 멘토단을 구성하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2016년에 국제사진 예술연맹 총회를 국내에 유치하고 우리 협회를 위한 불신의 눈초리를 실추된 이상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넷째, 회원님들께 친절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사무처로 개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의 임기제를 통한 문제점들을 원천적으로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협회의 주인인 회원님들을 위해서 친절과 전문성을 지닌 사무처로 만들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 평소는 일체 부정과 비전부터 자유로우며 미래를 향한 정책과 비전, 전문가 계열의 다양한 인재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회의 100년 존속을 위한 개혁과 비전 제시의 최적임자라고 유명 회원님들께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기호 1번 이평소와 함께 가득한 협회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기호 1번 이평소와 함께 깨끗하고 투명하고 해외적으로 신뢰를 듬뿍 받는 아름다운 협회를 건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같이 합시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사진의 대표적 공모전이자 모든 사진인의 꿈의 제전인 대한민국 사진전하면은 관심이 큰 만큼 또한 후유증도 크고 심사 후에 여러 가지 이용비어가 양산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공정성 확보에 대한 문제가 아마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재인 후보님은 여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한사전 심사 공정성 확보의 건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우선 길게 얘기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수십 번의 한사전을 이사장 자신의 마음이 가장 깨끗하느냐 아느냐가 바로 관건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사전대전은 오랜 불신을 받아왔습니다. 그 해소방안으로서 저는 우선 복심제로 되어 있는
7명 곱하기 2번에서 14명 넣던 제도를 폐지하고 9명 심사제도, 즉 단신제를 다시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사전을 그동안 저평가해왔던 외부 위원들을 철저히 배제하게 하고 철저히 한사전 초대작가 위주만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채점 실명제를 도입하고 100분율 전자 채점 장비를 도입하며 최저 점수는 배제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9명 중에서 1번, 9번이 최고 최저라 그러면 그 점수를 배제할 한 평균 점수제 또는 최저의 편차가 클 때는 심사위원만 토론제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심사위원의 공정성, 객관적 평가를 가능한 한 심사 방법에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다가오는 한사전을 깨끗하게 치르고 1년 뒤에 저는 평가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한 답입니다. 양재은 후보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 차례 대상 한사전 우수상 특선을 거치면서 아마 출세의 거도를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으로 아시다시피 초대 작가 운영의 자율성 보장입니다. 그동안 아시다시피 지난 25대 집행부 때 한사전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혼란이 왔고 또 그로 인해서 사무처장이 구속되는 그야말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26대에서 임원들이 같이 관리에 참여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후에 많은 초대 작가님들의 뜻에 의해서 이제는 많이 성숙되고 과거와 같은 비리나 이런 쪽에 전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들이 속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27대에는 모든 운영의 자율성을 초대 작가님들에게 돌려드리려고 그렇게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철저, 운영 합리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리 제도가 좋고 잘 치른다고 하더라도 마무리되는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번 한사전에서 뼈저리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또한 채점 실명제라는 거 52년 협회 역사상 26대에서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누가 감히 채점 실명제를 할 수 있었습니까? 이 정말 어려웠던 것을 저희 신입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와 같이 철저히 관리하고 자율성을 보장하고 운영 합리화를 이루면서 문제가 되는 심사 자격자가 또 비리에 저질러지고 문제의 핵심에 접근한다면 원천적으로 심사자를 차단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공정성 확보에 대한 저의 생각과 소신을 밝힙니다. 그럼 양재은 후보님, 이평수 후보님의 말씀하시는 중에 혹시 의문사항이 나신 부분이 있으면 2분 이내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으로 뭐 쉽게 한사전의 길을 걸어왔다 뭐 이렇게 칭찬인지 비난인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선 첫 번째는 이평수 선생님께서는 한사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하다가 중도에 그만뒀으면 왜 그만뒀는지 그런 걸 한번 궁금하니까요. 개인적인 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바로 올해 이제 작년이군요. 작년에 한사전 그 관리가 행정관리가 엉망으로 됐다는 건 본부 측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당시 이번에 그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채점표도 없이 한사전을 관리하죠. 우리 지방 공모전 조그만데도 항상 채점표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 큰 잔치를 이 한사전을 채점표도 없이 관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우리 부의사장님이셨던 이평수 부의사장님께서 부집행위원장인가 하는 부대의장이라는 직함을 걸고 관리를 직접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입상 결과가 뒤집히고 또다시 발표하고 재발표하고 이런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고 그 위에 아무도 책임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황하고 길어서 핵심만 한두 가지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바로 작년에 그 잘못 운용했던 부대의장님으로서 잘못 운영해서 여러 가지 그 실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최소한도 사무처장 또는 부이사장급에서는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오류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26대 집행부에서 52년 사협 역사상 처음으로 채점제를 도입해서 운영정대하게 사협 우리 한사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갑자기 채점제도 없이 심사를 했나 하는데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채점제도 없이 심사했다는 그 말에 저는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예, 채점 집계표입니다. 채점표라고 표현했고 채점 집계표가 예, 당연히 후보 간에 있습니다. 직접 표현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 간에 직접 분명히 표현을 하시기 채점 때문에. 집계표가 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혹시의 그 나중에 직원의 어떤 실수에 의해서 잘못 오류가 됐던 거지 채점 집계표를 다시 찾아내서 다시 원대 복귀시켰기 때문에 혼란을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채점 집계표가 있는지 없는지 사무처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채점제가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다음 또 문제가 있을 때 짚고 나가도록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느냐 작년 사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주신 것 같은데요. 당연히 대회장인 이사장님이 그 당시 우리 사협 게시판을 통해서 사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관련 직원을 문책해서 해고도 시켰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사협 게시판을 통해서 충분히 이 점은 인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평수 후보님께서 양재현 후보님에게 위대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은 후보께서는 아까 뭐 단심제 또 외부심사위원제도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외부심사제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외부심사자가 실력이 출중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혹시 내부적으로 초대 작가님들이 심사했을 때 벌어지는 편식성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외부 심사자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희석시켰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외부 심사위원 제도가 문제점이 뭔지를 왜냐하면 우선 우리 한사전 초대 작가는 일정한 룰에 의해서 짧게는 10년, 길게는 20, 30년 동안 자격을 획득해 오신 분들의 집단입니다. 외부심사위원이라면 누가 임명을 합니까? 우리 회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친 바도 없고 일부 세력에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일부 사진과 교수, 그 사진과 교수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일부 갤러리 관장, 마음대로 3, 40명 늘어놓은 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 말씀 올릴까요? 그 심사위원 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람 중에서 아직도 한사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사전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사전을 지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따라서 저는 근본적으로 그 외부 심사원 그 명단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한사전 운영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했습니다. 하나는 일단 예심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본심을 통해서 실명제를 해서 진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이런 그 단심 제가 공정한 제도인가에 대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유경선 이사장님 시절까지 제가 그 한사전을 개선하려고 특히 유경선 이사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도 좋은 제도도 많이 도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심제를 복심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7명씩 심사위원이 들어가는데 외부 심사위원을 1명에서 2명, 3명 각각
이렇게 더 많이 증가 배치하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의 노력을 하신 것을 알고 있고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쭉 살펴본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의 변경, 제도가 아니었다는 결론을 제 개인적으로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깨끗한 마음을 갖고 깨끗하게 한다면 설사 심사위원 3명이 해도 아무 상관없고 초대작가 2명이 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집행부의 의지가 얼마나 깨끗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근본적으로 유경선 이사장님 집행부가 한 제도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제가 뭐 비하하거나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건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지방공무원장이라든가 촬영대 또한 지역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끊임없는 잡음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두 분 후보님들 이제 2분 이내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후보님부터. 이 공모전, 이 사실 촬영대 등등을 통해서 지혜지도가 많이 활성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모전 촬영대회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공모전이나 촬영대회는 우리 사역 입회의 등용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등용문에 있어서 심사가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되었었죠. 특히 우리 임원들이 약 연간 300회 정도 심사를 나갑니다. 그죠? 300회를 나가는데 그래서 그동안 원성도 자자했지요. 임원들이 감독권만 갖지 왜 심사권까지 다 거머쥐고 하느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감독만 할 수 있지 심사권은 임원들에게 주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정한 심사와 대회 운영을 최대한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광자는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지만은 우리가 하는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광자 부분은 저 위에 있는 어떤 저기를 보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촬영대회는 전국의 촬영대회가 거의 동일시합니다. 특별히 특성화된 그러한 촬영대회가 드뭅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촬영대회는 촬영 지도자, 우수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우수 지도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촬영대회가 원만하게 풍성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웹진을 통해서 홍보해주는 그런 역할, 가구 역할을 본부에서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간 계획서를 접수해서 조율 하고요. 특히 제일 중요하게 땡볕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지도위원님들의 처우를 일반 심사위원과 마찬가지 급이 되도록 처우를 계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찰지에 1기, 2기, 3기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정식 본부 기구가 아닙니다. 정식 본부 기구가 하는데도 문제가 약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들과 집행부의 소통 창구를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해서 두고두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모전 개선 방안에 있어서 지금 한사전부터 시작해서 지부 공모전까지 입상이 20%로 고정되어 있죠. 이것은 지회, 지부, 또 한사전, 관광사진 그 공모전 특성에 따라서 전부 다르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로 해놓다 보니까 지부에서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해당 지부 지회별로 별도의 퍼센티지를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된 것은 왜 지방의 공모전에 작품이 안 들어오느냐. 입회 점수가 많이 바뀌었죠. 약 29점까지는 공모전을 한 번도 안 해도 29점을 딸 수 있어요. 그러한 제도 때문에 공모전 할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재검토해야 됩니다. 입회 점수 제도 개선을 통해서 출품수가 많이 증가하도록
유도해야죠. 그리고 공모전 비리 근절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회지부장님들하고 회의를 한 후에 시상금을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금. 단 관광 공모전은 제외하고 일반 공모전 지구에서 하는 것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모전의 신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대회를 하려면 이제 촬영 우수한 촬영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처우 개선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처우 개선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심사위원님들은 한 30만원 받고 하루 고생하시는데 우리 촬영 지도자님들은 한 20만원 정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지역별로 물론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20만원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30만원 정도를 드려야 되겠죠. 문제는 그 10만원 곱하기 5명에 대한 50만원을 누가 물느냐야 문제가 남는 것이죠.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저희 지부장단님들께 부담을 줘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곧 1년 안에 저희가 본부에서 돈을 많이 벌 것입니다. 저희 본부에서 벌면 저희가 지원을 할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촬영대회는 대부분 우리 지방 자치단체와 연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기의 조절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 시기를 실질적으로 우리 협회에서 마음대로 조절을 못합니다. 그 지자체하고 관계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잘 얼마만큼 알고 계시는지요?